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제이언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문항과 중문항을 적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이언 설비가 뭔지 일단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제이언 설비는 일단 특피계,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한 또 부속실에 대한 제한과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연결점이 많다. 일단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셔야 일단 큰 제연설비, 이 제연설비는 보통 거실과 통로, 그러니까 복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특피계에 관한 화재안전기술 기준은 부속실과 옥내로 나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실과 복도, 통로, 그 다음에 특피계에서는 부속실과 옥내, 그러니까 이 부속실이 예상 제한구역이죠. 이렇게 나눠지는 것 자체가 거실과 복도, 부속실과 옥내, 여기는 조그맣고 여기는 크다는 게 느껴지죠. 일단 거실, 여긴 부속실과 옥내. 일단 여기까지 차이점을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어는 큰 것이고 특피계는 그 내부적으로 더 세세하게 따졌을 때 문이 열릴 수 있는지, 대피 방향으로 열리는지, 또 그것과 연동해서 뭐 배기 댐퍼라든가 급기 댐퍼가 작동을 하는지, 일정 차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문이 열릴 때 다른 층의 차압은 70% 이상인지, 이 점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한 설비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알거든요. 왜? 이 부속실과 옥내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제한 설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제한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동일실 제한 방식이 있습니다. 동일실입니다.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실에 급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동일실 제한 방식 어느 때 쓰이죠? 400캡의 미만. 400캡의 미만은 우리가 소규모 거실이라고 우리는 칭할 거야. 거실이긴 하지만 너희들은 소규모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거실 쓰이는데 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좁고 뭔가 협소하고 그런데 여기에 급기가 진행이 되면 이 화재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더 커지겠죠. 급기가 되면은 급기는 보통 공기가 아래층으로 가라앉죠.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와. 그럼 여기에 피어오르는 이 연기층을 우리는 배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연기는 가벼우니까 올라가고 우리가 급기하는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기 유입구와 배기구 간의 직선거리가 5m 이상이어야 해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공기 유입구와 배기구 간의 직선거리가 5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화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일실일 때야. 동일실일 때 조심해야 돼. 동일실은 뭔데? 소규모일 때 사용이 되고 400캡의 미만이 흔히 말하는 소규모야. 이것은 말 그대로 동일한 실에서 급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면 여기에 팬이 있죠. 팬이 있고 이 팬은 여기 모터 부분이 따로 있고 여기와 연결된 팬이 있습니다. 팬. 여기 옆부분을 통해서 풍도가 나가는데 이 풍도는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알 수 있죠. 급기풍도는 하나구나. 급기풍도 한 개. 보시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화재시에 모든 실에 급기를 하는구나. 모든 실에 급기를 하는구나라고 내포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급기풍도는 한 개다. 근데 배출풍도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배출풍도는 두 개죠. 여기에 팬이 있고 여기에 모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터에 전원을 주는 거고요. 여기에 팬을 그려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얘는 두 개예요? 우리는 화재가 난 곳을 별도로 배기할 거야.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왜 배기를 해? 아니죠. 급기만 하면 되죠. 급기만 진행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모터가 돌고 팬이 돌아서 만약에 여기를 끌고 싶은데도 같이 연결돼 있고 하니까 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얘도 작동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댐퍼를 설치합니다. 댐퍼. 여기가 이제 있는 게 배출구죠. 여기 있는 게 배출구입니다. 배출구가 있고 여기에 댐퍼가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여기에서 났다라고 하면 급기는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급기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배출 댐퍼는 그러니까 배출용 송풍기는 어떻게 작동하죠? 얘만 작동하죠. 얘 작동하고 풍도가 두 개니까 얘는 작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댐퍼가 작동하지 않고 송풍기 돌고 댐퍼가 오픈이 되면서 여기에 관한 댐퍼의 작동 개방 상태, 폐쇄 상태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실 재현 방식에 이어서 또 하나의 재현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인접구역 상호 재현입니다. 인접구역 상호 재현. 봐도 어떤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기 또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면 여기에 화재가 났으면 여기에 팬 이런 건 앞에 그림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풍도가 있고요. 급기 풍도 있고 그 다음에 배출 풍도 있고 여기에 배출구가 있고 댐퍼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화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급기가 여기에만 이루어지죠. 배출 댐퍼 여기만 오픈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댐퍼가 있는 거죠. 댐퍼는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의 2차적인 폐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댐퍼. 그러니까 인접구역 상호 재현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화재가 난 곳에서는 배기를 하고 화재가 안 난 곳에는 급기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접구역 상호 재현 방식 앞에서는 동일실은 소규모였어요. 그럼 얘는 대규모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화문, 방화 셔터로 구획될 수 있도록 된 대규모 점포죠. 예를 들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등. 그럴 때 인접구역 상호 재현 방식을 사용하고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거실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지고 있으니까 거실 급배기 방식이죠. 거실 급배기 방식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고 개방된 거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배기는 화재실에서만 이루어지고 구역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외의 구역에는 급기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실 급배기 방식을 강조하셨는데 또 어떤 것도 있죠?
거실배기 통로 급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죠? 구획된 실이 통로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는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는 것은 같지만 급기를 어디서 한다? 통로에서 급기한다. 결국에는 인접구역 상호 제한 방식의 의미를 벗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거실이냐 거실 통로냐 이 차이입니다. 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틀을 꼭 잡고 재현 설립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도식화된 그림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보고 푸는 겁니다. 그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보면 되죠. 여기에 재현 설비, 그 재현 구역에 기준이 있죠. 기준. 저는 어떻게 외웠죠? 저는 2, 5, 6, 1000이라고 외웠습니다. 2, 5, 6천을 외웠고 여기서 5를 없앱니다. 그럼 얘는 2개 이상의 층으로 재현 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별도로 해라. 그러니까 깐깐하죠. 별도로 해. 이 층은 안 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그래도 그러면은 별도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6. 이 6은 직경 60m 원내죠. 얘는 하나의 재현 구역은 1000해배죠. 1000해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요소들. 거실과 통로는 각각 재현 구역 할까요? 거실과 통로는 각각 재현 구역을 할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추가적으로 통로는, 그럼 통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현 구역을 나눠줘요? 통로의 경우에는 보행 중심선상의 거리 60m 이내가 될까? 그러니까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만약에 70m면은 뭐 60으로 나눠도 되고 60m에 10m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서 30m에 40m로 나눠도 된다. 결국에는 너희들은 두 개가 되는 것이네 라고 보는 겁니다. 각각 재현 구역을 했을 때. 아무튼 인접구역 상호 재현 방식과 동의실 재현 방식을 봤는데요. 우리는 추가적으로 또 볼 게 있죠. 추가되는 재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화장실 기술 기준 내용에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냐? 통로의 배출로 가름하는 겁니다. 통로 배출로 가름. 넌 언제 써요? 위는 동일시는 소규모고 인접구역은 대규모래. 너는 언제 써요? 뭔가 느낌이 소규모죠. 왜?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실에 바닥 면적이 50평 미만일 때. 그리고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이면은 안 됩니다.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에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봐야죠. 통로 배출로 가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죠. 화재 시에 거실에서 배기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름부터가 통로 배출이잖아요. 통로에서 배출을 한다니까 거실 배출을 안 하죠. 그런데 조건이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이다라고 하면 거실에 배기를 안 하면은 안 되죠? 거실을 통해서 문이 이렇게 있는데 거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여기 대피할 수 있는 뭐 경유 거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통로 배출로 가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재가 났다. 근데 피난을 위한 여기서 만약에 피난을 위한 여기서 또는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이다라고 하면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실 배기를 유효하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 이럴 때 이제 각각으로 본다는 거죠. 각각. 근데 이거는 예외사항이죠. 예외사항. 거실과 통로를 각각 별도의 재현 구역으로 본다라지만 이런 경우엔 제외 조건이야. 넌 좀 특이하네. 통로 배출 가름? 넌 좀 신기하다. 통로에서 배출을 하겠네. 통로에서 배출 가능하구나. 단 조건이 있구나. 소규모지. 당연하지. 왜? 거실 바닥 면적이 50평 미만인 곳이니까 뭐 오피스텔 같은 데죠. 오피스텔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안 돼. 무조건 거실에서 배출해.
만약에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너희들은 통로로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외사항을 만들어 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 재현 방식이 있죠. 공동 재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조건이 많습니다. 두 가지긴 하지만 뭐 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각 예상 재현 구역들이 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재현 경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 나눠지고요. 얘는 배출량 이것에 따라, 그러니까 1해배에 따라 배출량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공동 재현 예상 구역인 경우에는 이 배출량의 합이 최소 5000cmh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재현 경계인 경우에는 얘는 합인데 얘는 최대량이 됩니다. 그래도 나름 뭐 구분은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는 거실과 통로로 별도로 구별해주고 봐야 됩니다. 거실인 경우에는 무조건 40m 원 내어야 하고 바닥 면적은 1200 이하여야 해. 통로인 경우에는 보행 중심선상의 거리가 40m 이하여야 해. 조건이 붙은 겁니다. 공동 예상 재현 구역은 뭔데 이렇게 조건이 붙고 깐깐해요. 최소 뭐 이것도 있고 합인 경우로 예외 사항도 있고 크게도 예외 사항이 있고 왜 어떤 설비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댐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분이 횡이 동작하는 순간 모든 급배기 댐퍼가 작동하는 것이죠. 다시 댐퍼가 없으니까 모든 배출구, 공기 유입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예상 재현 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예외 조건을 또 만들어 놨는데 그 예외 조건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 예상 재현 구역이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재현 경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합과 최대양을 따르고 벽인 경우에는 이런 조건 최소는 이 정도가 나와야 해. 그 다음에 거실과 통로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은 재현 설비에 대한 내용은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재현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층을 유지합니다. 청결층. 사람들이 고개를 수그려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것을 우리는 배출시키고 여기서 급기를 시켜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재현 설비죠. 그러면 여기서 특피계까지 설명을 해볼까요? 특피계인 경우에는 특피계에 대한 화학자연전 기술 기준 내용은 무엇이냐? 자,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해갖고 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문까지 도달을 했어요. 여기에는 뭐 부속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계단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손수건을 입을 수 맞고 이 청결층을 유지를 간신히 하면서 왔는데 이 문이 차압이 걸리겠죠. 급기가 얼마큼 되고 배출이 얼마큼 되는지에 따라 이 공간에 차압이 있죠. 근데 안 그래도 이 문을 열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만약에 차압이 만약에 당긴다. 만약에 피난 방향이니까 부속실 방향을 열리는 방향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셀수록 여기가 세고 여기가 낮을수록 문이 더 쉽게 열리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됐다.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아. 근데 문은 이쪽 방향으로 열려. 그러면 문 열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문을 열기 위한 힘, 이 힘을 차압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구하는 게 특피계입니다. 지금은 재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실, 특피계에서는 옥내라고 부르죠. 거실과 옥내. 뭐 쉽게 말하면 여기 또 실이 있다고 하면 거실과 복도 통로로 또 나뉘는 거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복도 통로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옥내와 부속실로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통로에서 이루어지는 청결층 유지가 우리는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재현 설비에 대한 이해는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더 디테일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특피계 쪽입니다. 결국에는 재현 설비는 큰 연기를 배출해내고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기를 거실에다 또는 통로에다가 불어넣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렇게 대문항과 중문항을 적고
그 다음에 뭐 영화 상영관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항 1번 배출량으로 적으시고요. 배출량의 단위를 보셔야죠. 루베퍼 아워입니다. 배출량을 구할 때 우리는 일단 얘가 소규모인지 5월 대규모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흔히 말한 것처럼 소규모는 어떻다 했죠? 400캐뱅으로 기준으로 나눕니다. 400캐뱅 미만인 경우에 소규모인데 지금 400캐뱅가 아니죠. 딱 봐도 600이죠. 600입니다. 그럼 넌 대규모네. 오케이. 대규모는 뭐였죠? 인접구역 상호 제한 방식이었죠. 오케이, 넌 여기까지 왔어 라고 정리. 대규모인 경우에는 400캐뱅 이상이야. 근데 여기서 또 따져야 돼. 뭐로? 직경. 원으로 직경 40m 이하인지 초점이 40m 이하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직경 원으로 했을 때 40m로 초과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60m 원 내겠죠. 왜? 우리가 제한 설비 설치 기준에 구획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직경 60m 원 내가 돼야 된다고 했고 바닥 면적은 1000회 이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직경 원 40m 이하, 그 다음에 직경만 40m 초과로 일단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자, 이하인 경우에는 수직거리가 있습니다. 수직거리. 수직거리는 어떻게 되냐? 수직거리는 2m, 잠깐 초점이 2m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m 이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m 이하, 3m 초과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배출량이 뭔데? 4만입니다. 4만 5천이고요. 5만이고요. 6만입니다. 얘는 4만 5천이고요. 5만이고요. 50, 그러니까 5만 5천이고요. 6만 5천입니다. 단위는 CMH. CMH가 뭐죠? 루베퍼 아워입니다. 2m 이하, 수직거리 2m 이하. 얘는 뭘 말하죠?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도 의미합니다. 얘는 뭔데요? 이 수직거리라는 의미는 여기 제형 경계 벽이 0.6m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거리가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는 2m 이하일까? 수직거리. 그러니까 여기 공간, 여기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이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형 경계의 벽은 0.6m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수직거리에 대한 의미가 이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고 이것에 따른 각자 직경과 40m 이하, 40m 초과의 경우에 따라 숫자가 나눠지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화 구조라고 했습니다. 내화 구조라고 얘기했으니 4만 아니면 4만 5천인데 직경원, 이 직경을 어떻게 구하죠? 직경을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원이 있고 우리는 원을 구할 거니까 여기에 내접하는 사각형, 직사각형을 구하고 이 가로지르는 이 변의 길이를 알면은 이것은 원의 지름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숫자는 이렇게 되죠. 가로가 30, 30제곱에 20제곱이죠. 그럼 이것에 따른 별표진 36.06m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얘가 C고 A, B라고 하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이 C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요. 이게 C가 되는 겁니다. C. 직경이 나왔네요. 36.06입니다. 그러면 40m 이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4만 루베퍼 아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소문항 1번에 대한 답이니까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1번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2번입니다. 소문항 2번.
배출구 한 개당 배출량을 구하시오. 배출구당 배출량 단위 로베파워네요. 배출구 우리가 방금 도식화된 그림으로 우리가 제한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이 배출구죠. 풍도의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천장에 달려있는 겁니다. 천장도는 어디에 달려있다? 천장도는 반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배출구를 알고 싶어. 몇 개가 달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배출량은 얼만큼이 돼? 라고 묻는 거고, 배출구는 화전력 기술기재에 나와있죠. 뭐로 나와있죠? 수평거리 15m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에 따른 15에 따른 코사인 45도가 되고요. 얘는 21.1이 됩니다. 그럼 얘를 가로 세로로 나눠주고 곱해줘야죠. 자, 가로 세로 21.21 21.21 절상해줘야죠. 우리는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2개가 되고 1개가 되겠죠. 그럼 2개 1개입니다. 2개 1개 곱하기는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공간에 배출구가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 2개가 설치가 되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2개까지는 알겠어. 배출 관계당 배출량을 어떻게 구해? 우리 전체 배출해야 되는 배출량이 얼만데 4만 루베파워라고 구했죠. 근데 배출구가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배출구 1개당의 배출량은 2만 루베퍼아워가 되겠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2번에 대한 문제도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3번입니다. 소문항 3번 잠깐 초점을 소문항 3번입니다. 배출구 1개당 크기를 구하시오. 배출구 1개당이라고 했네요. 1개당. 그러니까 우리가 1개당에 대한 1개당에 대한 그걸 구했죠. 잠깐 초점을 배출량을 구했죠. 얼마였죠? 2만 로베퍼 아워였죠. 2만 로베퍼 아워. 이것은 결국에는 Q입니다. Q. 단위가 아워일 뿐이지 Q예요.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지금 크기를 구할 거잖아. 이 식 기억나시죠? 옴내 수계 쪽 다룰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죠. 대신 단위를 조심하셔야죠. 얘는 로베 퍼 세크여야 되고 얘는 미터 퍼 세크여야지 해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되겠네 나중에. 그러면 우리 속도를 알아야 되겠네.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를 알아야 되겠네 라고 나온 건데, 자 풍속 나와있죠. 5미터 퍼 세크라고. 자 근데 개구율이 뭐예요? 개구율은 말 그대로 개구율이죠. 얘가 얼만큼 열려있나 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구율은 분모로 가야 돼 분자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죠. 개구율이랑 배출량은 분모,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0%로 가야 됩니다. 왜? 개구율이 높을수록 높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배출량에 따라서는 개구율이 반비례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개구율이 여기로 가야죠. 여기에 Q가 있으니까, 여기에 배출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 개구율, 잘못 말했죠? 이 개구율은 배출량이 비례하죠. 개구율은 배출량이 비례합니다. 왜냐? 개구율이 클수록 배출량이 늘어나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갖고 이렇게 개구율이 클수록 배출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Q는 A 곱하기 V야. 근데 개구율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 풍량이 늘어난다. 풍량이 늘어나고 싶다. 그럼 개구율이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들어가야죠. 왜냐? 100%면은 얘네들을 무시하잖아요. 100%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무시해요. 그럼 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개구율은 그러니까 얘와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가 아니고. 이렇게 식과 그런 뭐 현장감을 이용해서 암기를 하거나 좀 응용하는, 뭐 나중에는 뭐 할증 이런 게 나오죠. 비상 콘셉트에서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생각을 하냐 해석의 차이죠. 아무튼 이거는 뭐 누가 알려주는 그런 단원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례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Q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2만입니다. 배출구 한 개당이니까 한 개당에 대한 넓이니까 HR 아워가 되고요. HR은 60분이죠. 근데 1분은 60초죠. 여기까지 우리는 Q를 루베 퍼 세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O에 따른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것이고 개구율은 90%니까 0.9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데 아워 없어지고 민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가 해배가 되고 세크는 어떻게 없어지죠? 세크 여기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이 별표친 해배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배출구 하나의 면적이 되는 것이죠. 얘는 6.17 해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답 끝이 되면서 소문항 3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문항 4번입니다. 소문항 4번 최대 배출축.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입니다. 최대 배출축의 한 변의 길이를 1000mm라고 하면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풍도의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최대 배출축 이게 왜 중요하죠? 만약에 배출구가 우린 지금 2개를 설치했잖아요. 2개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당에 대한 배출량이 다시 화살표 찍게 가야죠. 배출량이 2만 CMH예요. 얘도 2만 CMH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2만이 흐르지만 여기에는 얼마가 흐르죠? 4만이 흐르죠? 4만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최대 배출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죠. 4만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까지 우리가 2만으로 해왔다고 4만을 배제하는 것은 안 되죠. 4만인 겁니다. 4만.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면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해배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했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이죠. 똑같습니다. 루베 퍼 아워. 근데 우린 아워를 뭐로 바꿔줄 거야? 60분으로 바꿔줄 것이고 이 1분은 60초야 라고 하면은 Q 배출량에 대한 정리는 끝났죠? 그러면 이 속도에 대해서 와야 되는데 우리 속도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조건상에. 근데 주어진 조건 외에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내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배출축의 풍도는 어떻게 되죠? 배출축의 풍도는 우리 속도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내용에 20m/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지 얘네들을 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20이 되고요. 뭐 더 해줄 건 없죠. 개구율 뭐 다른 어떤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것에 따른 별표친 해배가 나오게 되겠죠. 아워 민 SS 없어지면서 해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 숫자들을 다 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뭐가 나오냐? 0.55 해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000mm라고 했죠? 1m죠. 우리가 지금 보자라고 하면 0.55지만 얘가 뭐 뒤에 소수점짜리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이것에 따른 해배이고 우리가 해배를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하면은 10의 6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준다면 555.56 밀리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00으로 나눠줘야죠. 밀리 없어지면서 이것의 정답은 555.56 밀리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한 겁니다. 다른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했어요? 넓이를 구함으로써. 넓이를 구하면서 가로 세로 곱하면 넓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여기 식이 복잡한 이유는 뭐예요? 단위 변환이죠. 아무튼 이것에 따른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4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도의 두께, 배출축 풍도의 두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소문항 5번입니다. 풍도의 두께를 구하시오. 두께는 어떻게 구하죠?
두께는 풍도의 가장 긴 변의 길이 또는 직경의 크기. 왜냐? 아니 원형인 덕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도의 가장 긴 변의 길이 또는 직경의 크기로 우리는 틀을 잡아놓는 거고요. 여기에서 니네들이 450mm 이하입니다. 이하 750mm 1500mm 2250mm 2250mm 초가가 되겠죠. 초가. 자 이제 두께가 나옵니다. 두께 단위 밀리미터이죠. 자 0.5 0.6 0.8 1.0 1.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4번에서 봤던 우리는 가로 세로 풍도의 길이를 알아봤는데 뭐가 제일 길죠? 1000이었죠? 이한데 너희는 아니네. 그럼 너네? 그럼 너가 너야? 그렇죠. 0.8mm의 두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 답글 적으시면서 소문항 5번에 되는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6번입니다. 자, 6번에서 뭘 구하라 되어 있죠? 축동력. 홀스파워로 구하라. 축동력을 구하라. 송풍기의 전압 나왔고 효율 나왔고 여유율 나왔고 대신 축동력이 나왔네. 전동력이 있고 축동력이 있고 수동력이 있습니다. 뭐 전달 계수가 되고 효율이 되고 전달 계수 효율 전동력인 경우에 다 해주고 축동력인 경우에는 뭘 안 해주죠? 얘는 안 해주고 수동력인 경우에는 둘 다 안 해주죠? 이게 효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효율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압,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 그래, 공식을 먼저 해야죠. 공식 먼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P에 따른 Q. 대신에 이것은 단위는 와트인 거 조심. 근데 와트는 뭐가 승부지야? 줄퍼 세크를 의미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무슨 단위냐? 그러니까 파스칼의 단위다. 너는 지금 루베퍼 세크의 단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트가 나올 수 있고 와트는 줄퍼 세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지금 얘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얼만큼 무거운 물체를 밀었냐? 이거 계속 얘기했죠. 그럼 얘가 줄이 되는 것입니다. 1의 단위 줄이 되는 것이고 여기 S가 그대로 있으니까 줄퍼 세크가 되면서 이 줄퍼 세크는 뭐다? 와트죠. 그래서 킬로와트가 아니고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소화된 식이 있죠. 간소화된 식이 있죠. P는 PT에 곱하기 Q에 102 곱하기 효율에 따른 곱하기 K 이것에 따른 단위는 킬로와트이다. 단 얘네의 단위는 밀리미터 아쿠아이고 얘의 단위는 루베퍼 세크이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킬로와트까지 단위가 나온다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이 간소화를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T부터 구해볼게요. PT는 전압입니다. PT는 전압이에요. 지금 문제 제시가 수은으로 주어졌네요. 60mm 수은이다. 그럼 얘는 하나의 대기압이라고 하면 760mm HG가 되는 것이고 너가 아쿠아로 밀리미터 아쿠아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는 지금 어떤 게 나오냐? 815.68mm HG가 나옵니다. 자 Q도 알고 싶어요. 우리도 Q는 4만이죠. 근데 우리가 또 단위 변환을 해줘야죠. H아워 3600으로 할게요. 바로 세크 딴딴 없어지고 루베퍼 세크가 나오겠는데 이것에 대한 숫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나왔네요. 근데 이 K는 전달 계수. 지금 K는 안 한다면서요. 전달 계수를 안 하는 거지. 여유율은 고려해야 됩니다. 여유율은 고려해야 됩니다. 전달 계수인 경우에는 안 하지만 여유율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 K에 킬로와트를 구하기 위한 K에 효율 나왔죠? 몇이죠? 0.6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815.68mm 아쿠아죠. 아쿠아 곱하기 11.11 11에 따른 루베퍼 세크가 되는 것이고 102 곱하기 여기 효율인데 효율이 지금 0.6이고 곱하기 K
전달 계수는 곱하지 않지만 여유율이니까 곱해주는 것으로서 1.2가 됩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에 따른 킬로와트의 단위를 갖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 근데 지금 홀스파워로 걸었네요. 자 홀스파워로 걸은다라고 하면 1의 HP 홀스파워는 746W죠. 자 그러면 별표친 킬로와트를 끄집어내야 되겠네요. 별표친 킬로와트는 무엇이었냐? 이 별표는 17769kW입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것을 와트로 바꿔줘야죠. 그럼 177.69에 곱하기 10에 3승이 되는 것이 와트고요. 그럼 이 와트를 난 HP로 바꿔줄 거야. 근데 1홀스파워는 746W야. 라고 단위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와트 없어지고 HP가 나올 거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이 계산을 해주시면은 별표친 홀스파워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문항 6번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7번입니다. 소문항 7번 5에 따라서 회전 차이 크기를 변동하지 않고 배출량을 10% 증가시키려고 할 경우에 최소 회전수를 구하시오. 회전수를 구하라 되어 있죠.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나중에 이것에 대한 유도하는 것은 나중에 차차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근데 회전 차이 크기를 변동시키지 않다. 그럼 너희가 날아가고 배출량 증가 최소 회전수. 그럼 H2가 궁금한 거네 우리는. 그럼 H1 곱하기 Q1에 따른 Q2가 되는 것이네. 근데 너는 어차피 비율로 얘기하자라고 하면 너희들은 결국은 1.1이잖아. 10%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1.1이잖아. 그럼 너는 뭔데? 너는 1500이지?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거 뭐다? 1500 곱하기 1.1을 해주면 별표친 RPM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RPM이 N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회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배출량은 10%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단 회전 차이 크기를 변동하지 않고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10%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회전수가 이 정도가 된다 라고 정리하시고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6번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7번입니다. 8번이죠. 8번 회전수로 운전할 경우 전압을 구하시오. 전압의 단위 밀리미터 아쿠아죠. 결국에는 이거는 미터를 구하는 의미랑 비슷하니까 H2, H1이 되는 것이고 N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유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뭐 EG V2 V 제곱을 이용해갖고 유도가 되는 것인데 이 V는 또 파이DN을 통해서 얘네들이 유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파이가 없어지면서 D하고 N이 각자 뿌려지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회전수로 운전할 경우 전압을 구하시오. 너는 어차피 날아갈 거잖아. 그러면 H2로 구하고 싶은 거는 하는 거네. H1 곱하기 N1, N2에 따른 제곱이다. 근데 H1 앞에서 구한 밀리미터 아쿠아가 있었죠? 81568이죠? 밀리미터 아쿠아다. 너가 H1이야.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증가시킨 여기에 증가된 RPM을 가져오고 여기에 1500을 가져오면 돼. 그럼 결국에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1.1에 대한 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해서 1.1에 대한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따른 RPM을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것에 따른 별표 두 번째인 전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8번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이로써 중문항 1번에 대한 전체 문제가 끝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